저희가 오늘 각설하고의 두 분을 모셨는데 저희 코너의 고정 패널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여야 의원들 통틀어서 가장 이 세월호 문제,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앓이를 많이 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 이 세월호 특별법 TF의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 줄다리기를 하시고 또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 홍일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다선 중진이지만은 지역구가 또 안산이시기 때문에 남의 일 같이 생각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홍 의원님, 그러지 않아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또 지역구 사무실이 점거돼 있다면서요? 예,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뭐라는 겁니까? 점거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이 수사권을 조사위에 줄 수 없는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답변을 하면서 앵커가 그러면 10번, 100번 협상해도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다 이러니까 100번 협상해도 수사권 안 돼, 이렇게 제목을 다른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유가족 입장을 반영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지금은 아니고 이제 어제 저녁에 왔었고 이제 계속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만나 뵙고 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점거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장기 점거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순서를 나만 아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나만 아는 이야기도 그동안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시면서 갖고 있는 꼭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제로 골랐습니다. 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에 세월호 단원고등학교 학생 252명이 이제 희생됐는데요.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지역구 옆에 단원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학생 가운데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잘 불러서 왜 유튜브에 많이 돌았던 보미 학생과 지금 김병건 위원장의 따님이신 희생된 김빛나라 양이 제가 안산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다녀갔더라고요. 국가수에서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운 곳에 아마도 제 이름은 알고 세상을 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 딸들이죠, 딸들이고 아들들이고요. 홍 의원님은 무슨? 제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좀 할 게 많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TF 여당 간사를 7월 10일부터 맡았는데 이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동료 의원들이고 야당도 다 아는 분들이고 야 이거 하자 하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참 거북한.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원내대표한테 그만두겠다. 난 그만두겠다. 몇 차례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야당에서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한다 막 이러고 하면서 계속 하는 바람에 제가 나중에는 결국 2+2 회담으로 이제 됐잖아요. 정책의장 플러스 간사 두 사람씩만 만나서 이제 하는데 거기 또 이제 간사로 껴서 결국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하고 관련은 없지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님을 뵙고 직접 악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천주교 신자시죠? 예, 제가 천주교 신자여서 국제 카톨릭 국회의원 네트워크라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8월 말에 로마 근교에서 이제 3일간 세미나를 하고 그러고 와서 교황청을 이제 방문해서 교황님을 아련하는 행사에서 지금 홍 의원님이군요. 손학규 대표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서 손학규 대표인가 했네요. 두 분이 아주 다정하게. 그때 교황님을 뵌 인상이 정말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다. 특히 그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처음엔 한 10명 정도만 대표로 나가서 악수하고 교황님이 일일이 악수하는 게 번거롭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10명 말고 나머지 다 학수하겠다 해서 일일이 다 학수를 하시는 바람에 저도 이렇게 한번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네. 저도 저 천주교 신자고 부모님도 다 구교 집안인데. 아, 천주교 예, 신자신가요? 네, 김 네,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교황님께서 저는 불러주시지도 않으시고 아련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 가셨으면 됐는데 다른 분이 가셨어요. 이번엔 혹시 두 분 그 만나실 기회 없으신가요? 교황님 뵙는 거요? 네, 예.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TV를 통해서 뵈야 그게 될 것 좀 같습니다. 쉽지가 않은 게 국회의원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선발해서 예. 워낙 많이니까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못했어요. 그 기회를. 그래서 저야 이제 뭐 뵀으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나만은 이야기 교황님 만나신 거는 사진으로 확인이 됐고 예. 처음에 하신 얘기 야당에서도 홍 의원을 원하더라. 간사로 계속하길 원하더라. 그것도 아마 뭐 김 의원님도 홍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럴 법한 얘기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홍 의원님은 뭐 다 인간적으로는 좋아하는 처지인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여야 협상에서 예. 또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것도 다 무산이 됐고요. 네. 참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이 합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는 여야도 해야 되지만 어떻든 유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예. 그런 면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야당의 경우에서는 의원들이 그 합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가운데 합의가 이제 덜컥 됐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의 소통도 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이 참 이렇게 합의는 됐는데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야 합의를 할 때 유가족들도 같이 해서 같이 합의를 3자 합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안은 이제 직접적인 그 피해가 뭐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예. 유가족들한테 큰 피해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일, 함께하는 일, 동의를 구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특히 여당이 그 유가족들과의 대화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도 유가족을 포함한 여야가 이런 문제를 합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우리 이제 정치권이 좀 유가족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야당도 또 이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설득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절차 과정에서 논의해서 배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신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 이제 제가 처음에 TF팀 구성됐을 때 유가족분들을 뵀어요. 또 저희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따로 모셨습니다. 모셔서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유가족분들이 그 변호인을 이제 내세워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청원 안이라는 게 있고 네. 그런데 그거를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이제 유가족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의 주체로서 참여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은 좀 곤란하다고 봤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과정이 유가족이 참여하거나 또는 나중에 이제 창관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셨지만 예.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못 해드렸는데 그것은 불가피하다. 우리 국회의 그 속성상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의견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유가족분들과의 소통 부족 예. 이제 그거는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유가족분들께서 이제 여당보다는 야당을 많이 접촉을 하셨고 예. 우리 이제 김명현 의원도 안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데 예. 유가족 대책위에 계신 분들하고는 접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김명현 의원은 다른 유가족분들하고만 이렇게 만나고 계신데 그동안 이제 전해철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대책위와 접촉을 하면서 그 의견을 우리 TF에 와서 전달을 하고 이제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해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협상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와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소통이 부족했다. 이것은 야당 내부적인 문제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사실은 이게 그동안 그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공개됐습니다. 네, 네. 뭐가 문제가 됐고 뭐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반 공개되다시피 해서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분들의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요, 그 유가족들이 주로 야당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께서도 간사님이시니까 특히 좀 안 만나주려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러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들 입장에선 드는데 그런 게 좀 꺼려지고 좀 그런 것도 좀 작용하셨던 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게 이제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안하고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고성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더 이상 만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이 돼서 예. 사실은 제가 초기에 몇 번 뵙고 그 뒤로는 이제 연락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학생 유가족 대책의 분들 말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따로 또 이렇게 이제 주로 인천에 연고가 많으신 분들인데 예. 그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만났죠. 이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네. 애로사항도 듣고.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주로 저기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유가족 대책의를 이제 해서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뵙지는 못했고 그러나 이제 뭐를 요구한다는 건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협상에도 그건 안 된다고 했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법책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해는 하고요. 예. 수사권, 기소권에 관한 문제. 근데 이번 일은 이제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있고요. 구조와 관련해서 또 청와대가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300 몇 명이 바닷속에 갇혀 있는 상황을 오후 5시, 6시가 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라워하고 분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어떻게 이런 보고가 갔는가,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진행돼서 진상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 책임을 묻게 되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를 묻게 되는 그런 특별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할 때는 정치권 전체가 또 여당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여당이 내 탓이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이 있다. 또 대통령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게 무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그런 법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관례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이 사건이 연유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이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도 책임을 묻는 대통령에 보고된 사항이든 청와대의 이런 어떤 실수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면은 특별 검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고요. 생선 가게를 그냥 고양이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의 공정성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야는 물론이고 유가족들의 견해를 좀 들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형식적인 법 논리라든지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제 기소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일관되게 또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문제로 물러섰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세월호가 침몰한 물리적, 사회적,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 보고 또 구조를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대책 마련에 있다. 그런데 수사라는 건 뭐냐? 범죄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의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책임자 처벌이다. 이렇다면 수사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1차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런 안전사회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있다면 그거는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진상조사의 목적이 거기에 겨누어져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수사권을 꼭 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이번에는 진상조사가 과거에 있었던 과거사 조사위나 이런 것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행명령에 위반하면 과태료 3천만 원까지 부과한다거나 또는 청문회를 하되 지금까지 어느 청문회에서도 없었던 위증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이 수사권 못지않은 강력한 조사 권한이 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2분 남아서요. 질문 한 개씩 궁금했던 것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한테는요. 자,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은 빼더라도 특검을 하는데 추천권을 야당이 사실상 추천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지금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 더 줘서요, 의원을. 그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이 이제 상설특검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 처음으로 이제 생기는 특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설특검법의 엄연히 특검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여야 2명씩 하고 법조 3년 그래서 7명인데 그러면 첫 케이스부터 이거를 비틀어 가지고 예외를 만들어서 할 거냐? 예. 이제 이게 모양이 안 좋고 예. 이 특검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우리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 할 때 네. 주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박영선 대표께서도 이 상설특검법의 추천위원회는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인정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와서 그걸 또다시 이렇게 한다. 예. 저는 그러나 우리가 민생 현안이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에 어떤 저 협상을 한번 해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제 예. 여당으로서는 일단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다. 그러나 하고 여지는 있다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은 제가 그 박영선 원내대표 합의안이 뒤집히는 걸 보면서 평소에는 중도 뭐 말하자면 뭐 합리 쪽으로 분류되는데 이번에는 뒤집는 쪽으로 강경하게 앞으로 강경파가 나가셨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 지역구 뭐 그런 문제가 걸려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신 것인지 그 좀 우선 뭐 듣고 지역구 싶었습니다.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들과의 그 논의가 부족했다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 또 예.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논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기소권 수사권을 이렇게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배치해서 특검이 이제 수사하도록 하자 이런 논의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데 그 특검이 여야가 한 명씩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 입맛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에 대한 그 귀책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될 때 공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야당이 동의할 수 있고 또 유가족들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당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대통령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여기에 그 합의를 하고 같이 특검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예. 왜 이런 것들 형식 논리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가 이게 참 예.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법 찾아주시기를 두 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